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야 경선이 후반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진출자를 4명으로 압축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경선 레이스를 펼쳐왔고 27일 오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은 광역단체장이 대선 출마 행보에 나선 여파로 시정과 도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는 여야 대권 경선 레이스와 대선판에 뛰어든 TK 단체장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찬탄 투명, 반탄 투명 이렇게 됐습니다. 탄핵을 두고 당심도 민심도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데 2차 경선은 어떻게 될지 어떤 구도로 압축될지 한번 두 분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뛸 때와 그리고 4강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탄핵 찬반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당초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좀 누가 4강에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각축을 벌였는데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던 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 옹호했던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은 식을 수밖에 없겠죠. 거의 뭐 사법적인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끝난 마당이니까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이나 아니면은 안철수 쪽에 좀 그런 기운이 조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가 좀 붙어간다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강을 굳이 추측한다면은 향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홍준표 아니면 한동훈 김문수 이런 정도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 전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시에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권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나경원 의원이 1차 컷오프에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당심과 민심이 달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그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저는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 일반의 여론도 그렇고 탄핵은 정리되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것도 8대 0으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민심이고 당심도 상당한 부분, 당심의 당원들의 마음은 상당히 이쪽으로 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의 당원들 다수도 이미 변곡점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인가 싶을 만큼 이상한 질문들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경선 과정을 보면 별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명권 의원 보시기에는 흥행 실패의 근본 원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현재 국민의힘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국민들 내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상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과정에 특화되고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정서 자체가 경선에도 반영되는 거죠. 상대를 공격하고 헐뜯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벗어버려야 할 구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이라는 게 뭐 한동훈 키높이 구두 뭐 이런 겁니까 생머리 예. 그거 뭐 글쎄요 좀 뭐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격을 떨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뭐 정치인을 둘러싼 모든 궁금증은 우리가 해소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경선 자체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좀 긴박감이나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뭐 첫 번째는 이게 이 선거 일종의 보궐선거 형식이잖아요. 60일 만에 후다닥 해치워야 되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곧장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당이 배출한 뭐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시키고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의 전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보름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열 정비의 시간 그러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기운을 좀 추스리는 것과 동시에 탄핵에 대한 문제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정쩡했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탄핵 찬반으로만 이슈가 지금 몰입돼 있잖아요. 그 점이 전체 이 흥행에서 후보자들의 주목도를 좀 높이지 못하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경선의 어떤 초점을 좀 흐리게 하는 부분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그 당의 입장 정리가 좀 늦어졌다는 것. 근데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찬반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흥행이 안 되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강해서 그걸 소비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이 국민이 정치에 대한 소비, 정치 소비를. 그러니까 다음 소비할 지금 주머니에 많이가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아마 좀 기다리는 그런 형국인데 대통령 본선이 들어간다면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영건 의원님.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 하나, 반대하는 후보 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구도는 1약 3중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일단 그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고 그렇게 보면 한쪽에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쪽에는 두 후보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중에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하게 보는 거는 과거 얼마 지나지 않은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후보가 받았던 63%의 지지율이에요. 그걸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번 그 후보도 한동훈 후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63%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새로운 인물 한동훈으로 당신과 민심이 그렇게 한동훈 후보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탄핵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간 어쩌면 좀 화해되지 않고 있는 이 두 후보의 상태를 이것을 다시 당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극복하면 한동훈 후보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러지 않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그 누가 1등 할지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네. 박지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그 이번 대선에 후원금 모집이 있잖아요. 네. 선관위에서 공시를 했는데 29억 4천만 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다 채웠어요. 뭐 20여 시간 만인가요? 한동훈 후보가 한 13시간 정확히 기억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9억 4천을 다 채웠죠.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얼마나 끌고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이고. 그리고 팬덤이라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특정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까지 온 이유도 그 뭐 국회에서의 서경교 의원입니까? 일어서지 않았어. 굉장히 이제 다른 장관들은 다 일어섰는데 일어서지 않았어. 주목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 분명한데 거기도 팬덤이 있어요. 팬심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강한 그 눈덩이에 강한 스노볼을 그러니까 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게 최종 후보의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대체로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리고 다른 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을 좀 파고들 수 있는 후보 대충 그렇다면 뭐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재명 후보 일강체제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현재의 그 탄핵 국면 그리고 그 전에 내란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서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역할한 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심이 작용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다른 두 후보의 부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의 다음 세대 대권 주자는 다른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선입니다. 네. 박철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후보가 거의 90%인데 거의 확정적이죠. 이게 원래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경선이라는 룰에서는 90 정도 넘어가면요. 솔직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재명 1국 체제가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내 민주주의나 국가 전체 민주주의에 좀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다. 이것도 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숙제이자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흥행 경선 민주당도 그러면 뭐 90% 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들러리를 쓴 것이 아니냐는 건데 뭐 들러리를 썼겠죠, 일종. 그러나 드루킹의 김경수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금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이 두 사람은 아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번 선거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이 큰 장이 있었는데 지금 좀 자신들이 정치적인 대비 그러니까 중앙 큰 무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 서열에서 굉장히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인 대중 인지도에서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이름 석자를 새기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법원이 4월 22일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는데 이틀 뒤에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대선 전에 대법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김영건 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과를 뒤집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가? 전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매우 이례적인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개별적인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에 끼친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받은 신뢰 이 부분을 저는 대법원도 생각할 것이고 경쟁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커다란 성숙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도 나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것을 대법원은 상당히 걱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우리 헌정 질서와 정치의 안정성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깔끔하게 여러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박재일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게 아까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법에도 없는 뭐 사안을 지금 저는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참 골치 아픈 이야기죠. 이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권을 박탈하는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또 뭐 파기자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안도 그렇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주는 것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물론 이게 돌발적인 정치적인 그 일정, 계엄, 탄핵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법부가 그동안 이 판결 재판에서 1심을 너무 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숙명적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서두른다기보다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그러면 뭐 선거 한창 중에 뭐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법부로서도 그 정치적인 영향권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좀 달리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생각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